안녕하세요. 저는 이사벨라라고 하며 미국에서 왔는데요. 최근 한국을 다녀오면서 겪었던 특별한 일에 대해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한국에서 겪었던 일은 정말 그 어디에서도 볼 수 없었으며 심지어 미국에서도 보기 힘든 일이었던지라 더욱더 기억에 남았는데요. 실제로도 제가 여행을 다녔었던 태국과 중국에서도 체류하는 내내 비슷한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본 적이 없었을 정도로 인생에서 손에 꼽은 경험이었습니다. 먼저 이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 저는 사실 한국에 가기 전에만 해도 태국과 중국처럼 질서가 엉망인데다가 곳곳에 쓰레기가 있었을 줄 알았는데요. 하지만 한국에 직접 가보니 제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태국이나 중국과는 달리 공항에서부터 첫인상이 매우 좋았으며 쓰레기가 하나도 없을 정도로 청결하였는데 이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가 가본 곳 중 최고라고 생각했습니다. 게다가 지금 다시 생각해보면 일본보다 더 깨끗했었다고 생각하는데요. 일본도 물론 깨끗하기로 정평이 난 나라이지만 한국과 비교하면 살짝 구독했습니다. 또한 한국이 좋았던 이유 중에서는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하는 면도 있었는데요. 중국하고 태국 같은 경우에는 입국 심사만 하더라도 거진 2시간은 기본이었는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지체하지 않고 빠르고 정확하게 심사 절차를 진행하여 너무나 편했습니다. 거기에다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는 친절함 또한 제게는 플러스 요소였는데 저의 서툰 한국어에도 불구하고 이를 포용하고 배려할 줄 아는 한국인들의 모습이 제게는 매우 인상적이었으며 그 모습에 감격한 저는 한국인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품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편리했던 점이 있었는데요. 그건 바로 영어로 된 표지판이었습니다. 표지판을 비롯하여 여러 안내문구들이 영어로 번역이 되어 있어 외국인들이 와도 부담 없이 길을 찾거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었는데요. 저는 이러한 장점 덕분에 한국에서 더욱 알차게 여행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이런 점들 덕분에 한국에서 편리하게 여행을 하다 보니 직장에서 같이 근무하는 서윤이와 사쿠라가 생각이 났는데요. 저는 이 친구들이랑도 언젠가 같이 한국에 놀러 오면 정말 재밌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였을 정도로 한국이라는 나라가 너무 좋았습니다. 솔직히 한국에 오게 된 것도 서윤이가 추천해줘서 오게 된 것이었는데요. 서윤이가 아니었으면 한국에서 이런 재밌는 것들도 즐기지 못했을 거예요. 사람들은 가끔 저한테 한국하고 중국하고 비교해서 어떤 점이 다른지 물어보고는 하는데요. 먼저 중국 같은 경우에는 버스를 타려고 할 때마다 굉장한 순환을 겪어야만 했는데 사람들이 몰려들어 서로 새치기를 하는 등 이로 인해 싸움도 벌어져 그야말로 짜증이 이빠이 나기도 하였습니다. 거기다가 버스 내부는 관리를 하나도 안 하는지 에어컨도 고장이 나 있었으며 사람들이 너무 많아 숨을 쉬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정말 다른 의미의 전쟁터라고 느꼈을 정도로 혼란스러웠는데 이런 점에서 한국과 더욱 대조가 되는 듯 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에서는 버스를 기다릴 때 사람들이 질서 있게 줄을 서지 쌈박질까지 하면서 새치기를 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대박이었던 게 바로 환승 시스템이었는데 한번 요금을 내면 지하철과 버스를 자유롭게 갈아탈 수 있어 효율적으로 여행을 할 수 있었어요. 이렇게 효율적인 시스템은 미국에도 없었는데 얼른 도입되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쿠라는 제 이야기를 듣고 놀란 반응을 보이며 일본에서는 교통비가 너무 비싸다면서 한국처럼 환승 시스템을 하는 건 처음 본다고 말할 정도로 한국의 시스템은 정말 독보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렇듯이 한국은 정말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시스템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생활 속 깊이 자리 잡은 시스템을 자유롭게 누리는 한국인들이 도무지 부럽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도 한국에 와 이러한 시스템을 잠시나마 누릴 수 있었던 건 정말 행운이라고 생각하였는데요. 제가 한국에서 버스를 처음 탔을 때를 이야기해드리자면 저는 본래 길치라 어떤 목적지로 가려면 어느 버스를 타야 하는지 알 수 없어서 길을 찾는 데에 굉장히 애를 많이 쓰는 편이었는데요. 한국에서 길을 찾을 때만큼은 예외였습니다. 버스 어플을 통해 정확히 어디로 어떻게 가야 하는지 경로를 상세히 알 수 있었으며 동시에 버스나 지하철이 언제 도착하는지에 대해서도 실시간으로 알 수 있다는 점이 너무 신기했습니다. 길치였던 저는 생판 처음 오는 나라에서 길을 찾았다는 것이 너무나 신기하면서도 저 스스로도 기특하였는데요. 저는 그렇게 제 힘으로 숙소를 찾아와 호텔방에서 지친 몸에 휴식 시간을 주었습니다. 침대에 누우니 눈이 스르륵 감기면서 어느새 깊게 잠에 빠지게 되었는데요. 그렇게 한참이 지났을까요? 어디선가 밖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리더니 저는 잠에서 깨어났는데요. 익숙한 목소리에 이끌려 밖에 나가보니 서윤이와 사쿠라가 와 있었더라고요. 알고 보니 저를 놀래키기 위해 나름 서프라이즈를 한 것이었는데요.
저는 너무 반가웠던 나머지 제대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서윤이는 한국에 온 게 정말 오랜만이라며 꺄 하고 신나게 외쳤는데요. 그러더니 갑자기 배가 고파졌는지 짐을 정리하고 같이 밥 먹으러 가자며 보챘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늦은 저녁이라 내일 먹는 게 어떻겠냐며 그녀의 배고픔을 살살 달래주었는데요. 그러나 서윤은 고개를 저으며 오히려 거꾸로 저를 꼬시려고 하였습니다. 밖에 나가기 무서워서 그러는 거야? 그런 거라면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우리나라는 치안이 정말 좋은데다가 LED가 많아서 밤에도 나처럼 환하게 돌아다닐 수 있어.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밤에도 나처럼 화나다는 말에는 선뜻 동의할 수 없었지만 확실히 제가 살고 있는 미국보다는 길거리가 밝기는 밝았던지라 왠지 모르게 안심이 되었는데요. 그녀를 따라 나가서 길거리를 돌아다녀 보니 실제로도 밝다는 것이 체감이 되어 감탄하기도 하였습니다. 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람들로 북적북적한 식당들도 있었으며 무엇보다도 여유롭게 걱정 없이 걸어다니는 한국인들의 모습이 매우 인상적으로 남았는데요. 이들은 공원에서도 늦은 밤까지 친구들끼리 삼삼오오 모여 담소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확실히 CCTV도 있는 데다가 조명이 밝기도 해서 그런지 함부로 나쁜 짓을 할 만한 환경이 되지는 못했는데요. 저는 이를 보고 한편으로는 부럽기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는 밤에 함부로 돌아다니면 큰 사고를 당할 수도 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저는 서윤이가 말했던 대로 치안이 안전하다는 것을 느껴 큰 걱정 없이 사쿠라와 같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사진을 찍음으로써 추억을 남겼는데요. 사쿠라는 이곳이 너무 마음에 들었는지 여기서 살고 싶다며 소리를 지르기도 하였습니다. 여기 진짜 좋다. 밤에도 이렇게 돌아다닐 수 있는 데는 여기밖에 없을 거야. 내 말이 그 말이야. 어둡지도 않은 데다가 방범용 CCTV들이 많아서 더욱 안심이 되기도 해. 저희는 그렇게 한참을 신나게 놀고 난 뒤 각자 숙소로 돌아가 잠을 청하였는데요. 그렇게 밤이 지나 어느새 여행의 두 번째 날이 오고 저희는 서윤이네 집에 놀러가기로 스케줄을 정했습니다. 그리케 숙소에서 1시간 30분을 이동해 마침내 서윤이네 본가에 도착하였는데요. 도착하자마자 서윤이네 부모님께서는 저와 사쿠라를 따뜻한 미소로 맞이해 주셨습니다. 전날에 늦은 밤까지 일하고 오셨을 텐데도 불구하고 피곤한 기색 하나 없이 밝은 얼굴로 저희를 환대해 주시는 모습이 너무 감사했었습니다. 어서 와요. 먼 길 오느라 고생 많았죠? 서윤이한테는 얘기 많이 들었어요. 타지에서 잘 도와주고 있다며 친구분들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아니에요. 오히려 저희가 신세를 졌으면 졌죠. 사쿠라는 서윤이네 부모님을 뵙고 이들의 친절한 모습에 깊이 감탄을 하였는데요. 와, 이런 따뜻함은 정말 오랜만에 느껴보는 것 같아. 한국에 오길 진짜 잘했다. 저 또한 사쿠라의 생각과 같았는데요. 삭막했었던 저의 마음에 한국의 따뜻한 매력 덕분에 봄이 오는 것만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한국 사람들 진짜 너무 좋네. 이렇게까지 친절하게 맞이할 줄이야. 저희는 서윤이네 부모님께서 미리 준비해 두신 요리를 먹으며 같이 식사를 하였는데요. 어머니께서 직접 담그신 간장게장은 진짜 대박이었을 정도로 맛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시장 바닥에서 사가지고 오신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직접 손수 만드신 것이라고 하여 더욱 놀라울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보다 더 대박이었던 건 달도리탕이었습니다. 달고기는 또 얼마나 부드럽던지 평소 자취하면서 먹은 달고기하고는 너무나도 달라 기쁘게 먹기도 하였습니다. 그렇게 맛있는 식사가 끝나고 저희들은 거실에 옹기종기 모여 서윤이네 부모님들과 즐겁게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아까 간장게장 너무 맛있었어요. 맞아요. 달도리탕도 간이 딱 이분하게 익은 게 너무 맛있었을 정도예요. 그렇게 한참을 오순도순 이야기를 하고 저희는 어느새 서윤이네 집에서 나와 종로의 한옥마을로 떠날 채비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때 서윤이네 부모님께서 마중을 나와 저희에게 맛있는 것 좀 사 먹으라며 용돈을 쥐어주시기도 하였습니다. 저는 이 돈을 감히 받아도 되는 건가 죄송한 마음이 들었지만 서윤이는 어른이 주는 건 감사히 받아야 한다며 부담 가지지 말고 받으라고 하였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맛있는 거 먹고 싶어서 그랬던 듯합니다. 저희는 그렇게 서윤이네를 떠나 버스를 타고 다음 목적지인 종로 한옥마을로 향하였는데요. 창밖으로 서울의 풍광이 비치더니 목적지에 점점 가까워질수록 서서히 전통적인 기와 지붕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사쿠라와 저는 창문 너머로 펼쳐지는 한옥의 풍경을 바라보며 기대에 부풀었는데요. 서윤은 그런 우리의 반응을 보면서 재밌었는지 피식 웃음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종로 한옥마을에 도착하였는데 서윤이가 길치였던 저희들을 위해 친히 길을 안내해 주었습니다. 저희는 어느 골목길에 들어갔는데 그곳에서는 가지각색의 매력을 지닌 한복들이 줄지어 걸려 있었습니다. 한복 같은 경우에는 드라마를 통해서만 보았지
실제로 본 건 이때가 처음이었습니다. 저는 여기가 뭐 하는 곳이길래 한복을 이리 전시하나 했는데 알고 보니 한복 대여점이었더라고요. 여기서 한복을 빌려 입고 한옥마을을 돌아다닐 거야. 서유는 갑자기 예상치 못한 이벤트를 하더니 저와 사쿠라는 순간 어리둥절하여 이게 무슨 일인지 파악을 하였는데요. 머릿속으로 상황 파악이 끝난 저희 둘은 눈을 반짝이며 한복을 바라보았습니다. 보는 건 처음이지만 직접 입어보는 것 또한 최초였는데요. 곱게 수놓아진 치마와 화려한 색감이 어우러진 한복들은 그 어느 것도 거를 타선이 없었습니다. 그냥 딱 한눈에 봐도 아름다울 정도로 감탄만 나왔는데요. 저는 마음에 드는 한복을 한 벌 골라 들어보았는데 처음 든 한복의 촉감은 굉장히 부드러웠을 뿐더러 화려한 색감과 부드러운 원단이 손끝 마디의 감각 세포에 전해졌습니다. 그렇게 저는 난생 처음으로 한복을 입어보았는데요. 한복을 하나하나 입을 때마다 몸가짐이 평소와는 다르게 조심스러워졌으며 마지막 매듭을 묶는 순간 마치 화면으로만 보던 조선시대에 들어선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우와. 사쿠라가 숨을 내쉬며 거울 속 자신을 바라봤으며 저 또한 거울로 핏이 잘 어울리는지 다양한 포즈를 취하며 살펴보았습니다. 핏이 잘 어울리는 걸 확인한 저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짓기도 했는데요. 그때 사쿠라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면서 한복에 대해 흥미로운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근데 이 한복이라는 게 중국에서는 한푸라고 불리던데. 중국에서 한복이 자기네 전통 의상이라고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게 맞는 거지? 서윤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응, 맞아. 근데 쟤네들이 뭐라고 우기든 한복은 언제나 한국의 문화였으며 앞으로도 그럴 거야. 왜 가만히 있는 한복을 건드는지 도통 이해를 못하겠어. 사쿠라와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한복 치마를 가볍게 쓰다듬었는데요. 직접 입어보니까 뭔가 신기하지 않아? 왠지 옛날 사람이 된 것만 같은 기분이야. 그야 실제로 옛날 조상님들이 입으신 거잖아. 저희는 한복 대여점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본격적으로 한옥마을을 탐방하려고 나섰습니다. 한옥마을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다양한 사진을 찍은 저희들은 이날도 아름다운 순간들을 함께 기록해 나갔는데요. 지금 봐도 그리울 정도로 굉장히 특별하고 멋진 경험이었습니다. 아무튼 저희는 둘째 날도 무사히 마쳤으며 셋째 날에는 회와 조개구이를 먹기 위해 동해로 같이 이동하였는데요. 매끄럽게 포장된 고속도로를 달리면서 중간중간 바다 풍경도 구경하였는데 굉장히 아름다웠습니다. 또한 도로 상태도 너무 좋아서 울퉁불퉁 느낌이 하나도 들지 않았으며 안정적으로 도로를 달릴 수도 있었습니다. 와, 고속도로 상태 정말 좋다. 저는 도로를 달리며 감탄하였는데요. 한국의 도로 시스템이 이렇게 정교하고 편리할 줄은 전혀 몰랐는데 직접 운전해보니 그제야 알겠더라고요. 그렇게 한참을 달리던 중에 도로는 점점 막히기 시작하였는데요. 차들이 거북이 마냥 엉금엉금 기어가던 찰나에 멀리서 희미한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미세하였으나 점점 가까워지는 사이렌 소리에 도로 위는 긴장감이 흐르는 적막함만이 맴돌았습니다. 알고 보니 이는 구급차 소리였는데요. 위잉거리는 앰뷸런스의 날카로운 소리가 공기를 가르며 도로 곳곳에 울려 퍼졌는데 저는 순간 무슨 큰일이 났다고 생각하여 도로 상황을 한번 쭉 훑어보았습니다. 바로 그때 저는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실로 압도됨을 느꼈는데 정말 지금까지 한 번도 보지 못한 마치 영화와도 같은 장면이 제 앞에서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서윤이와 사쿠라 또한 깜짝 놀라 입을 다물지 못하였는데요. 앰뷸런스가 가까워지자 도로 위 차들이 마치 한 몸처럼 반응하기 시작하더니 좌우로 차들이 부드럽게 갈라지며 길을 만들어 주었던 것이었습니다. 그 덕분에 앰뷸런스는 지체하지 않고 빠르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는데요. 더욱 놀라웠던 건 그들이 지나가는 내내 그 어떤 사람도 경적을 울리지 않았을 뿐더러 누구 하나 억지로 끼어들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도로 위에서 벌어진 이 기적과도 같은 상황에 저희는 탄성을 내지를 수밖에 없었는데요. 와, 도로가 갈라졌어. 이 얼마나 질서 있는 현장인가요? 다들 한마음 한뜻으로 생명을 구하기 위해 협조에 동참하는 모습이 매우 장엄하였으며 몸에 전율이 돋았을 정도로 매우 보기 드문 광경이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사이렌이 백날 울려도 차들이 좀처럼 비켜주지 않았었는데요. 심지어 어떤 몰지각한 운전자들은 오히려 끼어들어 도로를 더욱 개판으로 만들어서 괜히 시간만 더 지체시켰습니다. 앰뷸런스는 경적을 울리며 겨우겨우 앞으로 나아가긴 했는데요. 지체된 시간 동안 그 안에 환자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가늠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아니, 이건 우리 일본에서도 본 적 없는 진기한 장면이야, 얘들아. 나 너무 놀라서 마음이 진정이 안 돼. 진짜 기적처럼 길이 열리는 걸 보니까 한국인들의 국민성이 세계적으로도 독보적이라는 게 느껴져. 그녀의 눈빛에는 놀라움과 존경이 가득 담겨 있었는데요.
그렇게 앰뷸런스가 멀어져 가면서 도로는 다시 원상태로 복구되었으며 우리는 계속해서 고속도로를 따라 달렸습니다. 한참을 달리다 보니 저희는 동시에 배가 잠시 휴게소에 들렸는데요. 휴게소에 들어서자 넓고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는 식당들이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주차장은 깔끔했던 데다가 이곳에는 수소 충전소도 있어 신기함을 배로 증폭시켰는데 화장실에서 기다리는 사람들 또한 질서정연하게 일렬로 줄을 서는 모습을 보고 감탄했습니다. 와, 휴게소에 뭐가 이리 볼 게 많네. 사쿠라는 감탄하며 속삭였는데요. 정말 사쿠라가 말한 대로 흠잡을 데 없는 휴게소였습니다. 배가 고팠던 저희는 곧장 식당가로 식사를 하려고 했는데요. 그곳에는 군침 도는 향이 은은히 퍼지면서 따끈한 국밥, 김밥, 호떡, 어묵 등등 다양한 음식들이 제 주인을 기다리는 것 마냥 예쁘게 정갈하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한국 휴게소에 왔으면 핫바는 무조건 먹어줘야 돼. 서윤이는 저에게 핫바를 권하였는데요. 처음 먹어본 핫바의 맛은 촉촉한 식감이 들면서도 정말 맛있었습니다. 간단히 요깃거리를 하기에도 딱 좋아 먹는데 부담이 없었는데요. 그 외에도 휴게소에는 대형 편의점과 기념품 가게 또는 카페 등 여러 시설들이 자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휴게소가 이 정도라니 그냥 이 정도면 관광지 아니야. 저는 감탄하며 주변을 둘러보았는데요. 사쿠라도 많이 신기하였는지 저를 따라 이리저리 고개를 돌리며 휴게소 곳곳을 살펴보았습니다. 저는 그 순간 문득 예전에 한국이 다른 나라를 도와주던 장면들이 떠올랐는데요. 한때 도움을 받던 나라가 이제는 이렇게 발전하여 오히려 다른 가난한 나라들을 돕고 있었던 모습들을 떠올리니 갑자기 가슴이 뭉클해지면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께 영광. 저는 조용히 속삭이며 깊은 감동 속에 잠겼습니다. 제가 조용히 눈물을 훔치자 서윤과 사쿠라는 눈을 동그랗게 뜬 채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뭐야? 얘 갑자기 왜 이렇게 혼자 진지해? 서윤이 웃으며 팔꿈치로 저를 툭 치면서 이야기하였는데요. 설마 우는 거야? 이 정도로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야? 사쿠라도 장난스럽게 말하며 킥킥 웃었습니다. 그냥 감동받아서 그래. 그러자 서윤이 어깨를 으쓱이며 말했습니다. 그래. 한국이 너무 멋지긴 하지. 사쿠라도 장난스럽게 끄덕이며 맞아, 인정하고 웃어 보였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한참을 달려 부산에 도착하였는데요. 부산에 도착한 저희는 곧장 허기를 채우기 위해 국제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아니, 휴게소에서 그렇게 먹고 또 들어갔냐고요? 저도 신기하지만 먹을 때는 먹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저희는 국제시장에 들어갔는데 그곳은 인산이네로 북적였으며 골목마다 다양한 가게들이 즐비하였습니다. 우리는 오래된 골동품 가게에서 한국식 수저 세트를 구경하였으며 골목 안작은 가게에서 호떡을 사 먹기도 했습니다. 한 상인은 우리에게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외국에서 왔냐고 물어보면서 맛있게 익은 풀빵을 하나 더 주셨는데요. 예상치 못한 선물에 사쿠라와 저는 감동하며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또한 국제시장뿐만 아니라 자갈치 시장에도 갔었는데요. 싱싱한 해산물들이 가득했던 이곳에서는 상인들이 힘차게 손님을 맞이하며 활기차게 호객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게 아닙니다. 새벽에 직접 채취한 전복 사세요. 어이, 거기 아가씨, 이리 와서 한 점 먹어봐. 저희는 직접 고른 해산물을 즉석에서 회로 떠먹으며 바다 내음을 그대로 담고 있는 맛을 느끼고는 했는데요. 그렇게 이것저것 구경하다 보니 어느새 땅거미가 지면서 저희는 해운대로 가 맨발바닥으로 모래사장을 거닐었습니다. 노을이 지는 바다 위로 잔잔한 파도가 부서졌으며 주변에는 저희 이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여유롭게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모래사장에 앉아 바닷바람을 맞으며 잠시 여유를 즐겼는데요. 저 멀리 보이는 광안대교에는 화려한 불빛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주변에서 열린 라이브 음악을 들으면서 바다 풍경을 감상하였는데 이는 마치 영화 속 한 장면 같았습니다. 사쿠라는 감탄하며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는데요. 저는 바다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부산 생각보다 훨씬 더 아름다워. 서윤은 우리를 보며 씩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야 한국의 진짜 매력을 알겠지? 저는 어느새 한국에 푹 빠져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보낸 모든 순간들이 특별하게만 느껴졌는데요. 하지만 시계를 보니 현실로 돌아가야 할 시간이 어느새 성큼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한국을 떠나야만 했는데요. 사쿠라와 서윤이 또한 저랑 같은 생각을 하였는지